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감사원장님, 오늘 질문을 지금 몇 차례 받으셨습니까? 저는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야 할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엊그제 결산공청회를 했는데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좀 해서 가야 우리 결산 심사도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헌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감사원 기능을 국회 소속 회계감사 기구로 바꿔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또 개헌 이전이라도 법률을 고쳐서 국회와 감사원의 연계성을 좀 높여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견해에 대해서 우리 총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정체성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공자왈, 맹자왈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맞다, 아니면 아니다,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좀 소신있고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방향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앞으로도 많은 예. 또 개헌을 앞두고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그 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밥쌀용 쌀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 참 요새 많은 논란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궁극적으로 이 쌀 문제 해결은 쌀 생산량을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대폭 줄여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림부 장관님과 상임위에서 서로 질의 답변을 주고 받습니다마는, 기재부 장관님, 네. 이 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돼요. 이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 수입 쌀 MMA 물량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도 밥쌀용 쌀을 만약에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쌀값은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폭락을 하게 되면 변동직불금을 또 지급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편성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농림부와 이 문제를 기재부가 머리를 맞대고 쌀 생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 도입과 그런 제도의 운영, 이걸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고민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정 생산 그 체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변화를 줘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같이 그 농림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방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쌀값 폭락하면 변동직불금 지급하면 되지 하고, 어찌 보면 변동직불금은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걸 집행하지 않고도 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내는 것이 정부의 응당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재부 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그 세수결손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2000년도 이래 총 6회나 세수결손이 발생을 했어요, 연도별로 볼 때. 2014년이 가장 심각합니다. 세수결손율이 5.1%. 또 그 전에 2013년도 추경까지 포함했을 때가 세수결손율이 4.0%. 이게 유독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세수 결손율이 높은데, 이게 어떤 그 전망 모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그 경상성장률이 전망보다 많이 차이가 났는데, 경상성장률 중에서도 실질 성장률은 다소간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GDP 디플레이터, 예. 물가가 지난 2년 동안은 저유가 또 세계적 원자재가 하락,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경제 성장률 전망보다는 그 디플레이터 네네. 전망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이거죠. 네, 그게 대체로 한 1.5% 2%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모형 개발을 아까 그 기재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 12월 달에 08 SMA 신계열까지 적용한 모형 개발을 완료했다. 또 2014년도 12월 달에도 전망 모형, 더 보완하는 추가적인 전망 모형 개발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뭐 이것은 전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디플레이터 전망 자료까지 포함되는 모형 아닙니까? 이 모형이.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예.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거는 맞는데요. 근데 유가 자체가 저렇게 떨어질 것을도 예측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제 모형은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그 전제 입력치를 이제 집어넣을 때 이제 입력치를 잘못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잘못 입력한 거예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어떤 특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라도 그 전제치를 좀 의욕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공무원이 알고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뭐 하여튼 결과치가 차이 난 거에 대해서 저도 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올립니다만은 근데 제가 짐작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왜 이 세수 결손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높을까 해보니까 여기 국세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경제 양성화 목표를 너무 지나치게 잡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을 못하니까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률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예. 그래서 예. 자톤 2000년도 이래 총 6회가 발생했는데 유독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3년도 4.0% 결손율, 또 15년도 5.1%인데 만약에 금년도 결손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2015년도? 금년에는요, 그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 5조 4천억을 감액 세입 경쟁 추경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 범위 안에서는 세수 결손이 없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4.0%보다도 2013년도보다 낮춰서 예. 그때도 추경하고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추경하고. 예, 그때는 추경하고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예. 충분한 감액 추경을 안 한 걸로 사후적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거시경제 TF 팀장이 누굽니까? 차관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차관부 문책이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틀리게 하면은. 예, 뭐 하여튼 2013년도, 14년도 차관부 누굽니까? 2013년도에. 그냥 문책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렇게 틀려도 이렇게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거시경제 전망 잘못한 거 문책 안 하고 넘어갑니까? 이제 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경우에 뭐 예. 그 책임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된 거에서 문제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누가 그래도 심껏 일을 하지 틀려도 뭐 0.1%가 틀린다든지 과거와 같이 이러면 몰라도 막 5%, 4%가 틀리면은 그러면 이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보완하고요. 내년 예산을 곧 제출하겠습니다만 할 때는 굉장히 그 보수적으로 보고 전망을 해서 정말 앞으로는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거시 경제를 관리하겠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고요, 장관님 기왕에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한중 FTA는 그동안의 여러 FTA의 이제 결산판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제 모든 그동안의 FTA를, 한중 FTA는 물론이지만은 모든 것을 결산해서 이번에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려면 가장 저는 핵심적으로 이번에 손을 봐야 될 제도가 피해보완 직벌제를 현실에 맞게 보강 조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역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무역이익 공유제 도입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대안이라도 진지하게 모색을 해서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 이제 정부가. 그런데 물론 지금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키는 여전히 기재부에서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께서 지금 부총리 아니에요, 경제부총리. 그래서 농림부, 산자부 함께 모여서 뭔가 이 FTA를 우리가 이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당초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은요,
반대하는 특히 피해 산업 분야의 국민들 어떻게 설득했냐면은 우리 국가가 먹고 살려면 FTA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불가불 피해가 발생하면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응당 국가에서 적정한 보전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FTA를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불신을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신을 안 받는 일은 당초 피해가 발생하면은 응당한 피해 보전을 해주겠다라는 정부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저는 공립부보다도 또 산업자원부보다도 기재부가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 보완 직원들 우연히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한번 책임있게 바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FTA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전 직불금을 현실에 맞게 제대로 평가해서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은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또 어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꾸준하게 현실화해서 충분한 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무역이익 공유제 문제는 어제도 우리 그 주무부 장관인 사무장관이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또 세계의 어떤 통상 규범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도입하기가. 우선 이 무역이익 공유제라는 것을 실천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최초로 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왜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을 못했을까 하는 그거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익 본 계층, 그 다음에 피해본 계층, 피해본 계층은 또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익을 과연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받느냐 특정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기술적으로. 그러나 두 번째는 지금 WTO 규범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런 수출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으로 도입을 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또 도입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국제 분쟁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점이 아마 가만히 돼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봐서는 직접적인 피해 보전 그 부분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화해 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는 그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과 한마디로 지켰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에도 무역 피해 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기 때문에 WTO 규정상 무역이익 공유제 도입이 안 된다라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적으로 무역이익을 특정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정부가 자가당착적인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보완 직불제를 지급할 때 수입 영향만큼만 지급을 해야 한다 해서 피해보완 직불제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액수를 2013년도, 2014년도에 수입 기여도를 적용해가지고 4분의 1, 8분의 1로 수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피해보완 직불제를 지급할 때는 수입에 대한 영향도를 감안해서 숨겨버리면서 무역이익 공유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니까 그 수출로 인한 효과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자가당착적인 말씀을 거듭습니다. 차라리 그거 하기 싫다. 무역이익 공유제 도입 안 해도 얼마든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효과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입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그런 정부에서 어떻게 수입 영향도로 산정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지금 토론이 끼어집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피해를 보존해주고 혜택을 줄 때는 효과를 측정을, 모형에 의해서 러프하게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뭔가 세금을 부과하고 어떤 벌금을 매기고 징수를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은 법률적으로 소송당하고 여러 가지 승복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존하는 문제하고 세금이나 이런 부담을 부과하는 문제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또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용인시갑 출신의 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